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에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하고 나아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협상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1%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힘껏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협상을 해야 한다. 매일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의 존엄성을 위해 적에게 통렬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존엄성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푸틴과 어떤 기회든 직접 협상해야 한다. 만일 협상이 실패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곧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는 CNN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로서 우리는 영토 보존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가입에 대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수용됐다면 러시아는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전쟁 발발 이후 지원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나토 회원국들이 우리를 동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전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3월 초 일본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트위터에 공개한 러시아군 기밀 문건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6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미 전쟁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행정부는 러시아가 이번 불필요한 침공으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의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양국의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 국가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중공 당국이 놀란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큰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8일 다카하시 데스시 니케이 아시아 중국 지사장은 논평을 내고 중공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 제재에 당황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기로 한 것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평은 미국 국채는 한 번도 본국을 떠난 적이 없고 중국이 보유한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가 모두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전자장부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 미국은 버튼만 누르면 동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재 방식을 보면 중공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60% 가까운 외화가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자산이어서 인민은행의 해외 자산이 동결될 경우 러시아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만에 대한 중공의 무력 행동이 감행된다면 미국, 유럽, 일본의 자산 동결 제재와 기타 금융 무기가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를 받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시진핑은 그것이 대만의 무력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네티즌은 미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 미국이 버튼을 누르면 중공 국가의 미국에 있는 저축 재산이 다 사라진다. 중공이 버튼을 누르면 미국 회사들은 자본과 이익금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중국의 산업 물자의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중국은 해마다 미국에 자산을 저축해왔다. 하지만 중공에 있는 미국의 외자 기업은 매달 번 돈을 미국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 사이트 CNBC는 코로나19 사태 때 이전보다 많은 물품을 소비하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급증해 기록적인 고점을 찍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반전되면서 중국의 올해 무역 흑자는 지난해 6,760억 달러의 35%에 불과한 2,380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외 수요 약세와 수입 비용 증가로 인해 곧 순무역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사는 왕지셰는 베이징 출신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출하지 않고 시민기자가 됐습니다. 최근 왕지셰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부모님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연락처를 포함하여 중국 소셜 플랫폼에 자신의 모든 계정이 삭제되었음을 폭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직면하여 그는 나는 오랫동안 서 있어서 무릎 꿇는 법을 잊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민간인이 힘이 없어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지만 외국에 살다 보니 공산당의 압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중문 웹사이트에 따르면 작년에 오데사로 이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왕지셰는 종종 러시아 공습의 사이렌을 녹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이렌 녹음은 왕지셰이 전쟁의 왜곡되고 가려진 선전에 맞서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 공산당에 벌이는 투쟁의 일부입니다. 중국 당국은 러시아군이 일으킨 유혈 사태를 무시하고 푸틴의 행동을 침략이라고 부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왕지셰는 중국 공산당의 국영 미디어 버전의 전쟁 보도에 도전하여 가장 대담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왕지셰는 당신들은 부모님도 없습니까? 자녀는 없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전장에 있다면 그의 부모의 유일한 연락 방식을 차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중공 검열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날조하는 것이 중공의 일관된 스타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일부 소셜 플랫폼에 왕지셰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녹화해 영상을 올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략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24일에 무려 33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위챗 친구는 차단됐고 그의 동영상도 차단됐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중국인 사오펀흥으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했고 쓰레기, 국익을 배반했다. 중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지셰는 나는 지금 2개의 전쟁터가 있다. 한 전쟁터는 끔찍하다. 그것은 탱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전쟁터는 숨어 있어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